네, 안녕하세요. 책 소개하는 선생님 박수원입니다. 오늘은 보시면 알겠지만 공룡에 대한 책입니다. 예, 좀 자세를 바꿔봤어요. 오늘은 네, 여기 나오는 것처럼 뿌리와 이파리라는 출판사입니다. 그리고 상도 받은 책인데요. 이 책인 특징 뭐 일단 좀 두껍습니다. 네, 300페이지인데 이제 좀 두껍게 느껴지는 거 왜 그럴까요? 중간에 이런 그 사파 때문에 좀 두꺼워졌으려나 싶기도 한데요. 일단 그 책을 쓴 사람은 박진영이라는 분입니다. 젊은 과학자 분이신데 공룡열전이라는 제목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추천사들이 있는데 저는 이 책을 읽고 알았는데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이라는 게 있다는 걸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서울의 이 경남 지역에는 고성이 가장 그 공룡과 관련된 것으로 유명하거든요. 거기 여러 번 가보긴 했는데 아무튼 여기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도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책을 고른 첫 번째 이유는 제 아들이 공룡에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메카니멀이라고 터닝 메카드라는 만화만 좋아하고 공룡책도 잘 보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그런데 예전에는 공룡책을 엄청 많이 봤었기 때문에 저도 공룡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른들을 위한 공룡책을 찾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온라인에서는 사실 검색을 별로 안 해봤고 오프라인 서점에 가면 공룡 관련 서적을 본 적이 있는데 외국에서 들어온 서적은 있는데 그 내용이 썩 구성이랄까 썩 매력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책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어봤는데 너무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공룡을 좋아하거나 또 뭐 공룡을 좋아하면 좋겠지만 그리고 공룡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책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이 책은 공룡에 대해 설명하긴 하지만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거 뭐냐면 우리가 공룡에 대해서 거의 아는 바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6마리의 공룡을 가지고 설명하거든요. 그 6마리의 공룡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공룡들 중에 6마리입니다. 티라노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브라키오사우루스, 이구아노돈, 데이노니쿠스, 스테고사우루스 이런 공룡들인데요. 한 번씩은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파트를 나눠 가지고 썼는데 괜찮은 사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자료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컬러 도판 자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컬러 도판 자료가 이렇게 중간에 모여 있어요. 예, 이런 사진들은 이제 한 곳에 모아놓고는 이제 본문 중에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 본문을 보고 찾아가서 사진들을 확인하면 됩니다.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고 또 한 곳에 모아놓으니까 또 찾아보기도 쉽고 이렇더라고요. 어, 그래서 뭐 누가 읽어보면 좋을까? 일단 공룡을 좋아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공룡을 제일 좋아하시는 분이 읽으면 제일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어떤 분이 있느냐? 과학에 관심이 있는 분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과학적인 생각, 과학자들의 생각하는 방식, 연구하는 방식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으면 충분히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책이 재밌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공룡에 대해서 아는 바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 공룡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꽤 오래 연구를 했지만 최근에 이제 뭐랄까요 CT MRI 같은 것들 그런 촬영들 기법들 최신 기술이 나오고 나서야 공룡들 뼈를 보고는 공룡들 뼈 안에 있었을 거라 추정되는 혈관의 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연구가 상당히 많이 발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리처드 오원처럼 아주 열심히 공룡을 연구한 발굴했던 과학자들이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최근에 많은 공룡의 화석들이 발견되고 있답니다. 특히나 중국에서. 그런데 그런 화석들을 보고는 이제 얘가 어떻게 살았을지, 어떻게
먹이를 먹고 어떻게 짝짓기를 하고 어떻게 추위를 견디고 어떻게 잠을 자고 어떻게 소화를 시키고 이런 내용들 어떻게 뭐 날게 되었고 이런 골판들은 어떻게 쓰였을지 이런 내용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을 뼈만 보고는 다 알 수는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골반 쪽에 어떤 공간이 비어 있었다. 예전에는 그 공간에 두 번째 뇌가 있다고 생각했답니다. 과학자들이.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대요. 그런 두 번째 뇌 따위는 없는 거죠. 그 공룡의 그런 생각을 했던 이유가 공룡의 몸집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뇌가 호두알 크기만 했기 때문에 이런 뇌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추론을 한 겁니다. 가설을 세우고. 근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도 이 책에서 계속 다루고 있지만 그 공룡을 연구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공룡의 화석이라는 걸 우리가 갖고 있어요. 공룡 화석. 그리고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건 뭐냐면 현대의 그 동물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룡의 특징, 공룡의 화석이 가진 특징을 보고 현재의 공룡과 동물들과 어떤 그 닮은 점이 있을까, 차이점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그 공룡의 생태를 생각하는 겁니다. 6마리의 공룡에 대해서 더 알게 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그 틈을 어떻게 메워 나가느냐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과학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 언제든지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런 특징을 잘 보여놓은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나오는 그 과학자들의 뭐 고집이랄까 아집, 이 사실은 공룡들이 꼬리를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예전에는 이제 무거운 꼬리를 들고 다니지 않고 아마 끌고 다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과학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석을 조립할 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만들기 위해서 공룡의 꼬리뼈를 부순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데에서 연구하는 사람의 정직성이랄까 윤리랄까 그런 건 어떠해야 되는지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책은 좀 긴 것 같지만 뭐 330페이지 정도면 긴 건 아니죠. 하지만 아주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이가 읽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뭐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면 충분히 읽을 수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히나 과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거나 과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고 싶다라거나 그리고 우리 아이가 공룡을 좋아한다 싶은 부모님들 충분히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공룡에 대해서 더 안다고 해서 아들한테나 딸한테 아는 척을 하는 정도 쓰이는 건 좋을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구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오늘 박진영의 공룡 열전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독서 하세요.